백암록을. 그래 이제 백암록이 완전히 이제 다 소각되어 버렸다가 한 200년 가까이 지나서 장명원이라고 하는 거사가 이걸 다시 복간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암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대충 이제 백암록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책이다 보고 내가 만든 노트를 잠깐 한번 봅시다. 종문의 제1서다. 중국의 선종이 불교인가 아닌가에 대한 중국 선종을 불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중국 선종은 불교가 아니고 그냥 중국 선종이다 이렇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는 선종이 유행하고 있을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야나기다 선생 같은 경우는 중국 선종은 그냥 중국 선종이지 그게 크게는 세상에 불교 아닌 것이 없다. 그게 이제 불교의 입장이죠. 성문영각 보살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니까 세상에 어떤 가르침도 다 불교인 거예요. 기독교도 불교고 천주교도 불교고 무당도 불교고 다 불교인 거예요. 자연과학 하는 것도 불교고 다. 왜냐? 그런 것을 통해서 연기의 이치를 사람들이 알게 되고 선법의 의지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게 전부 불교인 거예요. 불교 아닌 게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선종이 불교지만 중국 선종은 인도의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그런 내용과는 결국에는 같아지겠지만 뭐 내용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중국 선종은 그냥 중국 선종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야나기다 세이잔의 이야기고 야나기다 세이잔보다 한 60년 빨리 활동했던 스스키다이세스라고 있는데 스스키다이세스 같은 경우도 중국 선종은 불교의 카테고리에 이렇게 가두어서는 안 된다. 선종은 그냥 선종이다. 선종은 뭐 불교든 기독교든 뭐 어떤 민속 종교든 어느 종교의 가르침을 대해서도 다 통한다. 그래서 선종은 그냥 선종인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중국 선종이 발전하고 있을 때 중국의 사람들도 그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식들이. 이게 불교인가? 왜냐하면 중국 선종의 승려들은 다른 교종이나 율종이나 이런 승려들하고는 차별을 갖고 자기들은 선종 수행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선종 수행자. 그게 아주 굉장히 강한 거예요. 선종 수행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은 불교가 고유한 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뭐 연기니 뭐 공이니 뭐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독특한 자기들만의 언어를 개발해서 그런 언어로 자기네들 생각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그러하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표본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는 게 백암록. 서는 불립문자로 시작해서 송대에 들어가면은 서는 불립문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하는 건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불립문자라고 하는 이 말도 결국에는 불립문자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맨 처음에 사용하신 분은 구마라습이에요. 구마라습이 유마경을 번역을 할 때 불립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 불립문자라고 하는 이 언어를 정확하게 불립문자라고 하는 말을 유마경을 번역하면서 구마라습이 사용한 거예요. 이때 유마가 사용했던 불립문자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로 그 말이죠. 자기가 경험해온 바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은 책 안 본다는 말이 아니고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나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경험에 의지하지 않으므로
나의 고정관념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불립문자라는 말은. 사람들이 잘 못 알고 불립문자라고 해서 책 안 보는 것을, 책 안 보고 모르고 순진한 무식꾼인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그런 풍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불립문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거니까. 근데 선종에서는 이 불립문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선종에서 불립문자도 책 안 본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선종에서 불립문자라고 하는 말은 불교의 여러 가지 그 강조된 내용들 이런 것 가운데서 유득히 금강경에서와 같이 자기 경험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을 지나치게 강조한 말이 불립문자. 선종은 딱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성을 찾아가는 독특한 가풍을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네 경험에 의지해서 뭘 판단하지는 말아라. 요런 슬로건으로 이제 종교성을 찾아간 선종이 송대에 들어가면은 문자를 통해서 탐구해가는 불립문자가 아니라 불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에 의지한다는 말이죠.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불립문자에서 출발을 했는데 문자를 세우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문자를 세운다는 것은 뭐겠어요? 자기가 이해한 바를 철저히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해서 종교성을 추구해가는 것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선종이. 이게 이제 중국 송나라 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모범을 보이고 있는 책이 이 벽암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책으로 본다면은 중국 선종은 전래되고 나서 달마 때부터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읽었었던 달마어록 있죠? 이입사행론, 달마어록 같은 것도 있죠. 승찬 스님의 신신명이 바로 있잖아요. 신신명. 그 다음에 황벽 스님의 증도가. 그 다음에 뭐 얼마나 많아요. 육조해능 스님의 단경, 육조 단경. 하택신의 신의 어록. 그 다음에 마조도일의 마조록. 백장 스님의 백장광록. 이로 말할 것도 없는 많은 어록들이 있는 거예요. 어록들이 많아. 그런데 당나라 때부터 이제 당나라 때부터가 아니라 육조시대 말부터 그런 많은 이제 그 선종에 관한 그런 어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어록들을 전부 이렇게 종합해서 송다에 가면은 전등록으로 종합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당집하고 전등록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중국 선종의 근원에 사람들이 항상 이제 근원이 뭔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관심이 많은가 이제 그게 뭔가라고 하는 건데 중국 선종을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중국 윗때부터 선종을 이렇게 보니까 마조도일이라고 하는 분이 엄청 중요한 분인 거예요. 마조도일이라고 하는 분이 마조어록 읽었잖아요. 우리가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마조어록을 읽었잖아요. 마조 스님이 너무 중요한 분인데 마조 스님을 가만히 보니까 마조 스님의 스승이 없는 거예요. 스승이. 마조 스님의. 누구 스승한테 누구 배웠다고 해야 되는데 마조 스님의 스승이 없어. 그러니까 마조 스님의 스승이 누굴까 이리 살펴보니까 마조 스님의 스승은 마조 스님이 사천성 사람이잖아요. 선종 승려들이 사천성 스님이 많아요. 사천성 출신들이 많은데 마조 스님이 사천성에서 출가를 해가지고 사천성에서 누구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배웠을 건데 거기서 출가를 해 거기서 모든 것을 많이
그 불교에 대한 이해를 다 갖췄으니까 사천성에서 누구한테 배웠을 거란 말이죠. 그래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천성 마조 스님은 사천성에서 김화상이라고 하는 분한테 배운 거예요. 김화상. 김화상이 누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김화상은 신라의 김화상인 거예요. 신라의. 그래서 조당집을 편찬했던 사람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조당집을 편찬한 사람들이. 자세하게 내용은 써놓지는 않고 간략하게 그렇게 조당집에다가 기술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천하의 중국 선종을 선종으로 만든 마조 도일이 신라 변방에 김화상한테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성이 안 차는 게요. 그러니까 조당집을 전부 모아서 소각을 시키고 그 내용을 중국 사람 말할 수 박근혜 같이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모아가지고 싹 소각을 시키고 전등록을 다시 만든 거예요. 전등록을 경덕 전등록을. 그래 이제 경덕 전등록에는 마조 도일이 누구한테 배운 것으로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거 그 마경대에서 남학해양한테 배웠다고 뭐 이렇게 뭘 가니까 남학해양이 와서 기와장을 왜 가나 어쩌나 이거 읽었잖아. 그 내용을 거기에 넣어서 남학해양에게서 배운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조의 해능도 육조의 해능이 오조 홍인선사의 적통제자로 보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많아. 하택 신해가 분명히 이게 오조 해능의 적통인 거예요. 적통인데 이분이 안사해난이 일어나기 전에 서안에 들어가서 널리 활동을 하다가 안사해난 때 그냥 도륙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하택 신해의 무리들이. 그러니까 그 전통도 안사해난을 통해서 도륙이 된 하택 신해 신수대사의 무리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조에서 홍인에서 육조 해능으로 정법이 내려온 것으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정리해서 육조 해능 밑에 남학해양하고 청원행사라고 하는 두 스님을 걸출한 스님을 만들어 놓고 중국의 선종사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 의도된 역사를 갖고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전등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사는 어차피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후대인들이 자기의 거울을 삼기 위해서 만드는 게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주관을 가지고 기술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을 그대로 기술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실을 중요하다고 기술을 하면 그거는 내가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평가인 거예요. 그것 말고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만나다가 또 박 소장이 와가지고 지금 지금 까대기 집 달아낸 것을 하는 거를 내가 자기까지는 잘했다고 나한테 와서 막 자랑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잘못해가 이거 다 뜯고 다시 해라 그러니까는 뭐시 어쩌고 오늘 하루 일과를 내가 이렇게 정리하면 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정리하겠죠. 누구 또 과일집에 49제가 있어서 하다가 점심도 못 먹고 나가가지고 또 누구 만나고 또 떡매에 가서 회의하다가 또 회의 끝나자마자 또 가서 누구 만나고 또 그리고 이제 겨우 이 시간에 맞춰서 온 거거든요. 내가 나를 기록하면 나는 오늘 하루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지켜본 여공스님이 나를 기록한다면 나하고는 달리 여공스님이 경험한 나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루를 산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내가 기록하면 A라고 이렇게 기록했다면 여공 스님이 기록한 것이라고 보면 B로 완전히 다르게 기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 똑같은 사실인데 그게 이제 단순 사실하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이제 차이인 거예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해된 사실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당집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하고 전등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하고 평가가 우리들이 조선 사람이다 보니까 신라 김하상을 빼버렸으니까 그게 조금 에이 그놈들 괘씸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건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우리가 보는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잘했네. 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사실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잘됐다 못됐다 이런다기보다는 중국 사람들의 역사적 관점에 그 역사적 관점을 사관이라고 그러죠. 사관에 따라서 기록하다 보니까 책이 이렇게 달라졌고 그네들의 사관에 맞지 않은 것이 조당집이다 보니까 조당집이 완전히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어요. 하나도 세상에 조당집이라는 책이 있었다는 것만 알아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몰랐어요. 조당집에 책을 본 사람이 없어. 책을. 근데 그 책이 해인사 팔만대장경이가 있었어요. 팔만대장경이에요. 야나기다 세이잔이 발견한 거예요. 그 책을. 네. 야나기다 세이잔이 와가지고 팔만대장경 목록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이 책을 야나기다 세이잔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나기다 세이잔은 가면은 신발을 벗고 한겨울에도 그 안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다녀요. 다 이렇게 큰 고개도 안 들고. 그러니까 그 팔만대장경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문화적으로 단순히 뭐 불교사적으로 무슨 뭐 대장경 판각이 뭐 그을한족이 어쩌니 뭐 이런 것으로만 이해되고 있고 그런데 서재학적으로도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보고입니다. 그것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등록이라고 하는 것으로 종합해서 정리가 되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전등록으로 정리된 것은 거기에 많은 그 선사들의 일화, 선사들의 행적, 정말 얘기거리가 충분히 많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거기에다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인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만약에 경허스님 얘기를 한번 합시다. 경허스님은 해인사에서 1908년에 해인사 선언을 눈이 오는 날 버선을 신고 신도 안 신고 버선만 신고 해인사 퇴설 땅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셨어요. 거기서부터 어디로 가셨는지 몰라. 아무도 몰랐어. 길을 갔어. 그래 이제 만공스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그걸 찾아 나간 거예요. 찾아 나갔는데 어디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디로 갔는지 이제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공스님한테 간간히 편지가 오는데 호서로 돌아가는 노인 그러면서 편지가 오는 거예요. 호서가 어디냐면 수덕사가 호서잖아요. 네, 목소리. 그러니까 호서로 돌아가는 노인이라고 귀 호서 노인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가 어디서 보냈는지를 모르는 편지가 오니까 늘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 스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계속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결국에는 어디가 계셨는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제 찾았는데 저기 함경북도 산수갑산 북청
거기에서 훈장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경허스님 같은 그런 큰 스님이 왜 해인사에서 눈이 오는 날 왜 버섯만 신고 절을 나섰을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답할 수 있어요? 왜 경허스님은 1908년 정월에 눈이 펄펄 내리는 가야산을 버섯만 신고 길을 떠나서 그 어디로 장족도 모르는 종족도 모르는 길을 떠나셨나?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 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 전등록 같은 데는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후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문장마다 그거 이해가 안 되는 말들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들이 많아. 연결되어 있는 말. 그런데 그게 공식적으로 선종해서 옛 스승들의 행적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파악해서 이렇게 수집해서 모아놓은 역사책인 거예요. 그 인물의 역사 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전등록을 읽으면 그냥 경호스님이 그때 눈 올 때 그냥 그렇게 버섯만 신고 신발을 안 신고 그 길을 떠났구만 그랬는데 나중에 못 찾았는데 보니까 산수갑산에서 훈장하다가 돌아가셨구만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그래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면 문장마다 다 의문인 거죠. 예컨대 말해서 전등록이 그런 책이다 이 말이에요. 전등록이. 그러니까 전등록을 의심을 갖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전등록이 한 줄을 읽어나가 두 줄을 못 읽어나가는 책. 그냥 만화책 읽듯이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면 앞에 줄 읽고 나서 그 다음 줄 읽으면서 앞에 줄 잊어버리고 또 한 줄 읽고 잊어버리고 또 그 다음 줄 읽고 그냥 그렇게 만화책 읽을 때 그렇게 읽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읽어버리면 그냥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그래서 선종 승려들이 이제 전등록을 갖다가 공안집이라고 합니다. 공안집. 전등록에는 수도 없는 선종의 의문투성이의 그런 수수께끼 같은 질문들 이런 거리가 도처에 깔려있는 책이라 해서 전등록을 갖다가 공안집이라고 해요. 공안집. 공안이라고 하는 말은 공식문서라는 말이에요. 공안이라는 말, 공식문서. 선종에서 스스로 이것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글이다 해서 공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공안.